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병진입니다. 자, 52회차 올해의 마지막 경정 경주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 이게 에, 물을 수면을 방치해서 이게 얼으면 어떡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걱정을 했는데 오늘 지정훈련 나가 보니 일단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6코스에 조금씩 유빙이 남아있긴 했습니다만 바람이 다행히 1턴 마크 쪽으로 불어줬고 계속 배를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정훈련에는 지장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도 뭐 아침에 가봐야 되겠지만 경주할 때까지는 뭐 경주 지장 없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올해 마지막 회차인 만큼 관건은 이제 주선보류 누가 이 최악의 상황을 맞느냐, 그리고 승급과 강급을 위해서 누가 적극적으로 나설 거냐, 요거를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주선부를 페이지, 자 21페이지 계속정에 수록되어 있고 본지 B면에도 상단의 특이사항에도 담겨져 있는 만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경주입니다. 일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바깥쪽에서는 정승호가 가능성을 많이 보였는데 일단 뭐 전술적으로 안쪽 코스에 비중이 많이 두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변수 정도로 활용을 해주시고, 자, 김민천이 순위권의 변수 아웃 코스에서 지난번에도 머리를 쳤었죠. 그리고 안쪽에서는 요 세 선수가 경쟁을 하겠는데 이진우는 최근에 타봤던 모터 5착, 2착, 1착을 했던 그 모터를 잡았고 다시 배정받았고, 자, 김창규는 지금 우승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데 좀 더 성적을 올리면 뭐 B2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점수가 4점대 초반이고 4점대 후반이 돼야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목표는 그래도 잡아놔야죠. A2급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자, 유해관 같은 경우에는 지정훈련에서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는 안쪽에 3파전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속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뭐 댐비는 스타일이 아니죠. 모든 키는 김창규 손에 달려 있습니다. 김창규가 깔끔하게 시속을 주도할 경우에는 2번, 3번 다 찌르고 붙어 돌겠죠. 여기 김민천도 마찬가지고 1번만 제대로 타주면 자기 몫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2번, 3번, 4번, 6번까지 달려드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전공법은 이제 순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겠고, 자, 만약에 1, 2, 3번이 무리하게 경쟁을 벌인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배당, 그리고 배당 나올 수 있는 만큼 김민찬 지금 모터가 60번이 좋은 게 아닙니다. 직전에 저 어성규가 3착 1착을 했지만 어성규가 중중 썼지만 본인은 중하 안 좋은 거죠. 안 좋은데도 어성규는 해냈습니다만 아웃코스기 때문에 좀 더 체크를 하면서 순위권의 변수로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김창규를 주목하고 있지만, 자, 움직임 자체는 김창규보다 저는 2번을 개인적으로 2번을 좋게 봤다. 강조 드리면서 한번 쌍승을 뒤집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박정아를 좀 걱정을 했는데 컨디션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일단 1코스를 만났고 순발력을 앞세워서 주도권 장악을 노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축으로 활용하는 적정 보내드리겠고, 일단 오상현이 다시 3코스를 배정받았지만 그때는 좀 잘 풀렸고 안쪽에 김희용, 그리고 바깥쪽에는 이제 정은민도 모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말 그대로 복병이고 문한나와 이태희가 주도권 장악을 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쟁 상대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경주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하지만 좀 더 박정아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이번 경제 포인트는 3기 동기생인 115번의 공반 입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태희는 이번 주 4번을 출전합니다. 4번 주 출전하는데 지금 사고점이 0.92이기 때문에 뭐 무벌점으로 마감을 하면은 강급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든지 깔끔하게 입상을 하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어떤 선택을 할지 좀 눈여겨보시고, 자, 정원민도 찌르기형, 오상현도 찌르기형, 김혜영도 찌르기형인데 문한나의 지정 훈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문한나는 훈련에서 좋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쪽의 약세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기생의 협공을 기대해 보는 그런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편성들은 다 혼전입니다. 어려운 편성입니다. 자, 여기 3경주가 첫 번째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일단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김지영이 가장 빠릅니다. 근데 기량상으로는 나종호, 한성근, 배혜민이 앞서 있고 코스 2점은 1, 2번이 안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안쪽은 1, 2번은 배당의 핵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준호 같은 경우는 1코스에서 기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배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 나죠. 또 김지영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전술은 기복을 보이지만 스타트가 감이 좋다는 겁니다. 1, 2번이 기습 요것밖에 살 가능성이 없는데 요걸 못한다라고 한다면 김지영이 직접 휘감고 나정호, 한성근, 배혜민이 파고드는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팔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1, 2번을 상대로 좀 찍어 눌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습관적으로 찌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4, 5번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축선별 어렵고 현장에서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혼전이를 현장 추천이라고 말씀드린 경주는 다 대부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머리가 있으면 후착이 어렵고 또 어, 혼전이고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사경주가 또 현장 추천 경주죠. 여기는 왜? 일단 액면은 자, 뭐 오늘 둘이 같이 훈련을 했는데 손재민이 전복하고 거기 반혜진이 추도를 해가지고 전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은 조에서 전복을 했었는데 지금 반혜진의 모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좀 빨리 나온 손재민과 그 어성규 그다음에 6번 김현철의 우세를 점칠 수 있는데 왜 현장 추천 경주라고 했냐? 1번이 찝찝하다. 다른 코스는 몰라도 1코스에서는 굉장히 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나병창이 스타트를 잘 끊어서 카바를 치면 순위권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종적으로 소개 항주로와 그리고 스타트 컨디션까지 체크한 다음에 최종적인 입상 후보를 가려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렇게 3명을 놓고 가면 3파전입니다. 근데 반혜진이 달라붙거나 호전세를 보이거나 지정훈련에서 의지를 보였던 나병창이 가겠다고 의지를 보인다고 한다면 인코스가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둘이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아예 혼전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맘 놓고 기량 좋은 선수들끼리 묶어볼 게 아니라 인코스에서 일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이변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면서 조심스럽게 돌다리 두드려 가듯이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경주는 일단 바깥쪽에 찌르기형 선수가 몰려 있습니다. 이인도 찌르기형, 기광서도 찌르기형, 임태경도 찌르기형. 그렇기 때문에 인코스의 우승 가능성을 좀 타진해 봐야 되는데 정용진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가야 될 때는 안 가고 안 가야 될 때는 가고 참 들쭉날쭉하게 퐁당퐁당 입상하고 있는 정영진인데 일단 최영재가 좀 더 기록이 잘 나왔고 또 1코스 2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후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면서 최종적인 입상 후보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대끼리가 정영진과 기광서가 팔리겠지만 3번 2인도 훈련이 좋았고 임태경도 순발력이 좋은 전력이기 때문에 변수로 배당이 너무 없으면 이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영진이 튀어나가는 순간 2인이 찌르기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2인은 무조건 찌르기니까. 그리고 2인하고 기광석까지 튀어나가면은 임태경이 또는 자력으로 또는 순위권의 변수로 추격전을 통해서 잡아갈 수가 있는 만큼 순위권의 변수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6경주는 장영태가 축으로 팔립니다. 엄강호가 지금 꽝입니다. 꽝. 모터가 하하 웃고 있고 반대로 장영태는 중상.
솔직하게 모터 평가를 하는 전력이죠. 일단 엄강호를 찍어 누르면서 주도권을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도전 선대를 찾아야 되는데 박서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3명의 선수 중에서 후보를 찾아야겠는데 현재로서는 4번이 유력하다라고 평가가 되지만 훈련은 송효석이 좋았고 최근 흐름은 김재윤 좋기 때문에 3번과 5번을 변수로 가능성을 좀 타진하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경주입니다. 7경주는 3파전입니다. 정민수 1코스는 간과 못하죠. 그리고 2번 김인혜, 마지막으로 그랑프리오 출전한 김민준이 우승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겠습니다. 여기에 지정훈련에서 적극적으로 보였던 조승민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일단 축선별, 3파전 중에서 축선별을 해야 되는데 김민준이 지금 1위를 끊었습니다. 자, 쭉쭉쭉 접고 들어오면은 6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지만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정민수 1코스의 정민수는 해볼만 하다. 그리고 본인도 중중이라고 썼기 때문에 물론 김인혜와 김민준의 압박, 역습이 위협적이겠지만 일단 버텨줄 수 있는 컨디션인지 소개항주 기록을 좀 체크해 보시고 차이가 많이 안 나면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편성 같은 경우에는 복승축을 3번 김도희를 가져갑니다. 1번 모터 괜찮은 모터를 마저 배정받았고 뭐 찌르기 형이 습관적으로 찌르는 역시나 김인혜 마찬가지로 A급 붙박이입니다만 A1 붙박이입니다만 찌르기로 먹고 살고 있는 김도희이기 때문에 안쪽에 아예 늦지 않는 한 공간을 노릴 거다라고 생각을 돼서 일단 축은 축이지만 찌르기 형이기 때문에 섣불리 바깥쪽을 함께 묶어가기는 좀 애매해 보입니다. 일강이 지금 1경주에서 뛰지만 체크를 한번 해야 되겠고 자 인코스의 기습도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찌르경이니까 3호로 갈 것이냐 3-5로 갈 것이냐 아니면 3 놓고 1-2로 갈 것이냐 요걸 놓고 최종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황만주죠.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지난주에 1코스에서 기습 한번 때렸는데 우승은 못했지만 3착했습니다. 혹시라도 확실하게 선두로 올라서면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만큼 배당으로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여기는 이태희냐 김상철이냐 이걸 놓고 고민인데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이태희 말씀드렸죠. 금주 4경주 뛰는데 지금 사고점 때문에 사고점이 하나도 무벌점으로 가야 된다. 1코스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게 뭡니까? 주의경고, 조주거 대기행주시 외압, 그거 제일 먼저 먹습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임 빠지기를 해서 머리를 치거나 아니면은 입상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 그거 대기행동시 외압 이런 거 아니면은 많이 뭐 웬만해선 주의 경고를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우승 경쟁으로 보여야 되는데 쌍승식 조합도 좋지만 최종적인 축선별을 해야 되는데 1번은 여러모로 유리한 조건을 안고 있는 반면 심상철이 지금 시속이 지금 빠르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비를 더 해서 끌어올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1, 2번 사이를 4번이 휘감아 찔러서 이태희가 임 빠지게 좀 많이 크기 때문에 4번이 안쪽을 찔러서 내선을 잡는 그림을 봤습니다. 지금도 이태희보다는 심상철 기록이 빠르기 때문에 휘지로 내선 잡고 2턴에서 주도권을 잡는 그림 압박을 못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4위를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태희가 선빵을 치고 심상철이 별로 호전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1사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승호와 인현건이 변수로 묶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 부러진다라고 한다면 또는 3복승, 3쌍승에서 배당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4번 중에서 축을 정하는 것이 관건인 그런 편성입니다. 경주입니다. 여기도 일단 안쪽 1, 2, 3번에 3파전 구도로 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축을 정해야 되는데 일단 김민천이 아까 모터가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경주에서 체크를 해보고 자 쓸만하네 라고 한다면 같이 묶어볼 수 있는데 일단은 1, 2번의 우승 경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태근이 좋은 모터 배정받았죠.
좋은 멘토 배정받았고 기록도 조금 더 빠릅니다. 자, 전속 인빠지기를 할 줄 아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태근이 주도권을 잡으면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 9번선이 플라잉 복귀 전이지만 지금 주선보리 위기이기 때문에 변수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적으로 이태근 저는 지정훈련 뭐 훈련의 다가 아니지만 훈련 내용은 1번보다 2번이 더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쌍승식 뒤집기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태근이 자체적으로 스타트를 못하거나 아니면 인 빠지기를 하는 데 있어서 초동을 서둘러서 선회각이 크게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문한나에게 일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태근만 제대로 타주면 오늘 이런 편성 1경주도 있었죠. 잘만 타주면 쉽게 끝날 수 있겠지만 실수를 하는 순간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쌍승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경주는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어렵습니다. 오늘 경주 중 가장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메인 예상을 잡을 때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했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했다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인데 자 포인트는 그겁니다. 권영민 자 지금 은퇴가 확정입니다. 오늘 요번 주 다 몰아쳐도 어렵습니다. 지금 점수가 권영민 2.3이기 때문에 다 해봤자 2.5밖에 안 됩니다. 그 커트라인 아래죠. 커트라인 아래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뭐 그동안에 많은 선수들이 지나갔습니다만 마지막 출전하는 경주에서 한 번씩은 때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팔릴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을 막판 가장 잘 성적이 나오는 게 1코스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이변축으로 공략해 볼 수가 있겠고 아예 손을 못 쓰고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최재원, 김태규, 기른태가 직접 우승 후보로 나설 수가 있겠고 모터로 본다면 김지현도 해볼만 하기 때문에 권영민도 걸리적 거리지만 최재원, 김태규, 기른태 중에서도 축선별이 좀 까다롭고 여기에 김지현도 모터가 좋아서 호신남는 역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음성과 를 체크해 주셔서 어떤 걸 제가 주권을 조합할지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앞서 말씀드린 권영민은 마지막 아듀 은퇴 경주의 마지막 우승 기대해 보면서 공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지원 아까 말씀드린 2, 3, 4번을 넣고 조합해서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아침 훈련까지 보고 또 소개항주 기록까지 보고 현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경주입니다. 12경주도 사실상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혜민이 키를 잡고 있는데 1코스를 만났고 또 16번 모터가 저 직전에 한지는 중하를 썼지만 배혜민은 중중 썼기 때문에 워낙에 또 1코스를 잘 타니까 배혜민을 놓고 가는 거다. 우진수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임태경 그리고 최강성이 도전하는 그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불안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1번의 불안 요소 스타트인데요. 최근에 스타트가 발순이 늦습니다. 28, 44, 19, 32, 19, 38 19를 끊었을 때도 발순이 4등 나머지는 거의 꼴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속을 주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경쟁 상대인 3, 5번이 찍어 누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둬야겠고 특히나 김태형 같은 경우는 지금 커트라인입니다. 커트라인 바로 아래 있습니다. 커트라인이 2위동이고 김태형까지 주전보류를 걸리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연승 우승 2번 하면은 머리를 치면은 주선보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6코스에서 휘가마 찌르기로 신인왕전에서 머리를 쳤던 김태형입니다. 김태형이 15기 신인왕을 먹었는데 물론 그때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상황도 있었지만 일단 급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달려들 수가 있고 안쪽에서 우당탕탕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배당은 김태형 지금 필요한 게 2연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경기에서 우승하고 다음 출전에서 우승하면 주선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볼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핵으로 김태형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3경주 그리고
13경주가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고 나머지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 같은 경우에는 김한석을 믿고 가는 그런 상황이죠. 자, 김한석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4번의 전술 선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휘감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5번 송효석 훈련 좋았고 6번 박정아도 훈련이 좋았기 때문에 훈련 좋은 두 선수가 전술적으로 받아먹기 좋은 위치인데 자, 김한석도 스타트를 무리하지 않고 끊습니다. 0.2대 정도만 딱 끊고 있는데 자 안쪽에서 반격을 한다라고 한다면 휘감기가 아니라 찌나 찌르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 2, 3번이 선두권에 올라설 수 있는데 두 선수가 반격을 가할 수 있는 만큼 자 이거는 후차 선별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배당판과 그리고 지정훈련 내용 보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박서리가 좋지 않다라는 것은 드러났는데 과연 진짜로 안 좋은가? 라는 것은 이제 6경주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안 좋네 라고 한다면 일단 기광서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권위력도 지금 점수가 3.11 더 까먹으면 안 됩니다. 더 까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3.11이기 때문에 물론 밑에 김명진, 김강현, 이동을 깔고 있지만 깎아먹는 것은 순식간이죠.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보일 수도 있다. 의주의 선수가 한 번이다. 모터도 괜찮고 또 권위력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광선은 찌르는 스타일이지만 권위력은 직접 돌리기도 하고 박서리하고 기광선 싸움은 권위력 주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권위력을 이 의주의 선수로 좀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편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대 가지고 할지 3 넣고 좋은 배당을 노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15경주는 머리는 있습니다. 박원규 지금 플라잉 복귀 이후에 우승이 없는데 120번부터가 직전에 저 신현경하고 김동영이 타서 1-3을 했던 그런 모터입니다. 박원기도 점점 지정훈련에서 성부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바깥쪽이 약하니까 자, 믿고 이제 후착 찾기를 해야 되는데 기량으로 봤을 땐 유석현이지만 유석현도 지금 아웃코스의 모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도 누굴 믿겠습니까? 유석현은 아니다. 만약 유석현은 6코스니까 이제 한 접어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누굴 가시겠습니까? 좀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6도 불안하고 나머지 2, 3, 4, 5번도 딱히 땡기고 믿음직한 그런 전력이 없다라는 점에서 좀 고민이 되는데 이왕이면은 옆에 있는 선수들을 묻고 싶지만 뭐 2는 몰라도 박준현은 또 기습이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 변수로 좀 눈여겨보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후착 혼전입니다. 후착 혼전인 경주인 만큼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주력 주권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6경주 3파전입니다. 나종호, 심상철, 어성규, 엉강호 여기에 하재준이 도전하는 양상인데 일단 심상철은 컨디션 체크를 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전에 강하고 지금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민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어성규의 전력이 돋보입니다. 지정훈련에서 나종호도 그렇고 심상철도 밋밋했던 반면에 어성규는 그나마 좀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또 기록도 빠르기 때문에 3 넣고 팔리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1번 나종호가 요주의 인물이라는 거 1코스는 전문입니다. 나종호가 데뷔 이후에 1코스에서 가장 성적이 좋고 16기도 역시나 신인왕도 나종호가 1코스에서 먹었기 때문에 자, 집중력을 발휘한다라고 한다면 승부는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 3파전 구도기 때문에 축선별이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1번 나종호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김민진 넣고 가야 되는데 오늘 이런 편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착은 혼전입니다. 혼전 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인데 일단 홍진수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괜찮은 모터인데 중하 썼고 스타트도 합니다. 근데 직전의 차도 봤습니다. 하 써놓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좀 너무 겸손을 떠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지금 모터를 체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중하 하 쓰면 진짜 안 좋은 줄 압니다. 근데
뭐 오래 경험을 하신 분들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걸 알지만 이런 체크가 고객들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만큼 홍진유 선수가 뭐 나중에 보거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얘기를 해준다고 한다면 뭐 저는 본인은 솔직하게 썼다라고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기록은 중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체크를 해야 되고 아웃코스라서 좀 약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변정환이나 김지훈 쪽에서 답을 찾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나병창도 훈련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후착 혼전입니다. 오늘 이런 편성 아까 말씀드렸지요. 머리가 있으면 후착권 혼전이다. 여기도 신중하게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휴장은 없습니다. 휴장은 없고 일단 1월 달부터 바로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52회차를 끝으로 바로 2024년 1회차가 1월에 바로 시작하는 만큼 뭐 저도 시장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만 계속하면 좋지만 일단 모터가 바뀌게 되는데 언제 바뀔지 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년 시즌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이제 플라잉 제재 때문에 대상 경주 못 나왔던 선수들은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스타트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023년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누가 주도권을 잡냐 이것도 좀 중요하지만 내년 시즌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짜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3일 경주도 계획돼 있고 뭐 공지사항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대상 경주랑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시즌을 좀 계획해 보면서 이 시즌 초반에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닥친 주선보리 위기, 승급, 강급 이 선수들을 좀 체크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쾌속정 예상지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신 끝. 감사합니다.